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금문교회 성백준 형제입니다. 먼저 좀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첫 번째 강의 때 녹화를 다 했는데 제가 음소거로 마이크를 해놓은 상황에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녹화가 안 돼서 오늘 별도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기다리시는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좀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왜냐면 이 영상으로도 보시면 긴 시간을 보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 강의를 이 강습회에서 여러 번 했었는데 하면서 이제 보니까 왜 저에게 이제 맡기실까라고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실제로 교회학교 교사로서 활동을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직접 현재도 상담하고 있고 이전에 했던 많은 경험들 가운데에서 제 전공이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되게 일상화되어져 있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학교 안에서 대화가 그래도 통하기 시작하는 청소년, 뭐 중1부터 고3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요새는 초등학교 고학년들까지 좀 내려왔어요. 청소년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래서 대화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상담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좀 실질적인 내용을 저희가 네 번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 뭘까요? 상담이란 항상 제가 자주 활용하는 것 중에 이렇게 그 사전에서 정의하는 바가 뭘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서로 의논한다라는 것이 명사적인 의미에서의 상담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한다.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와 환경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합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는데 아마 이런 그림들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죠? 상담가와 내담자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뭔가 상담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떠올리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모습은 상담이 혹시 아닐까요? 우리 일상에서 혹시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어디 뭐 수양회든 아니면 어디 수련회든 예전에 갔을 때 되게 풍경 좋은 곳에서 뭐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연스럽게 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 나하고 대화했던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해답을 주시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 또 어느 벤치에서 예, 되게 좋죠? 이런 평안한 가운데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나에게 해결책을 주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많이 제시해 주신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상담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많이 주셨던 분, 그분들의 특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부분들이냐 봤더니 첫 번째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잘 알고 있어야만이 나와 상담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잘 알지 못하면 상담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부류에 속할까라고 보니까 첫 번째 가족이거나 친구이거나 성도님이거나 동료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상담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전문 상담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나를 상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내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봤더니 가족, 친구, 성도, 동료, 상담가라는 거죠. 이 부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봤더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을 비슷하게 느꼈던 사람이거나 전문가였다라는 겁니다. 봤더니 가족, 친구, 성도, 동료,
상담가 이런 분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내가 대화할 수 있고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네.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가족, 친구, 성도, 동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서는 어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방법을 알기도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담이 어려워요. 잘 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앞에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경험했던 문제고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자체가 나를 신뢰한다라는 거고 나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담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렇게 교회학교 안에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 크게 두 가지 부분들을 뽑아보면 전문가만 하거나 기술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전문가만 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써놓은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상담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전문가, 어떤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만 상담가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자격처럼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뭘까요? 사람 중심이 되는 그런 가치. 그래서 그 가치 안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나누는 사상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부분들이 뿌리 깊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도 상담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상담해주면 에이 뭐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실제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담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치료자와 상담가를 왜 내담자, 상담받는 사람과 왜 엄격히 분리해야만 할까라고 봤더니 이런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상담 안에서는 이걸 분리해야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료자나 상담가, 내담자를 이렇게 분리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와 환자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의사 말을 듣죠. 입원해 보신 분들 경험 있으시죠? 회진 때 그 시간을 기다려요. 다른 거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기다려요.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왜냐하면 전문가라는 부분과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어야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 잘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전문 지식도 아닌데 막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영역으로 나눠줘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부분들을 제안했을 때 듣는다라는 게 듣는다. 세 번째, 상담가로서 자본주의적인 부분들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상담은 대학원 석사는 나와야 상담가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본주의적인 접근, 공부를 하면서 돈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상담을 받을 때 상담료, 돈을 지불해야 이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상담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심어주고 있어요. 상담을 아무나 할 수 없다.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겠냐라고 봤더니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굉장히 복잡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 근본적인 이 이유가 뭘까? 이 고민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죄에서 시작하거나 세속적인 일, 또 영적인 일 가운데서 이렇게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고민이 시작하게 되고 그 고민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담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뭐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해결책이 찾지 못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학교 안에서 만나는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제시하셨냐?
우리의 고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은사와 방법 그리고 직분을 교회 안에 해결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구성원들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든 누구든 분명하게 판단해 줄 수,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나 문제가 있는 성도는 교회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분명 교회 안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있었던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걸 해결을 갖지 못하면 계속 어려워요. 또 그때 누군가 상담해주고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기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 어떻습니까? 쉬웠나요?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나를 잡아주고 교제해줬던 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이 나에게 그런 교제를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확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다루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실 교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상담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돌아와서 얘기해 보면 상담은 전문 지식과 내담자 환경,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교제가 이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학교 안에서. 그 문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제시받고 성경적인 해결책 또 경험했던 간증을 통한 해결책들을 제안받으면서 제가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교제라고 말하는 부분과 상담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유사하다. 근데 왜 교회학교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교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교사들이 교제를 거부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가 상담을 내가 마음을 열고 쓱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닫아버려. 야 닫자. 선생님은 이거 교제해줄 시간 없다. 이제 이렇게 닫아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안 돼요. 그러면 교회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거부하도록 만드는 게 어디서 시작하냐? 진짜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서 해결해요. 이게 발생해요. 쉬운 예를 들면 교회학교 아이가 학생회를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교사들이 아휴 쟤는 원래 저래. 또 이러네. 이런 생각을 갖고 아무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상담할 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표정이 안 좋아요. 일단 심각합니다. 막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문제를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징후를 보내잖아요. 신호를 보내잖아요. 교사한테. 나 표정 안 좋아. 빨리 와서 말 걸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SNS를 해요. 인스타를. 저도 잘 할지 모르는데 그냥 우리 학생들 막 예쁜 척 예뻐요. 귀여운 척 실제로 귀엽습니다. 막 올리면 다 좋아요 눌러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제 꼭 목적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다 보면 아 얘가 지금 무슨 일이 있구나. 영적으로 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아니면 학교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SNS 통해서 막
이야기 하거든요, 아이들이. 네. 제가 지금 30대 이제 중후반 넘어가는데 싸이월드 혹시 하셨던 분들 계세요? 예전에 싸이월드 나의 상태 메시지 막 쓰잖아요. 내가 이랬어 저랬어 다이어리 썼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렇게 징후들, 상담받고 싶은 징후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말 한마디를 건네느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 교회학교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안에 교제라는 부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평일에는 카톡 주고받고 서로 뭐 선물 주고받고 하잖아요, 아이들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데 아이들 집에 데려다 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면 차량 운행을 하면서라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시간 내서 이야기할까? 이러면 나도 부담스럽고 아이도 부담스러우니까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나누는 개인 교제가 곧 뭐가 된다고요? 상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담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걸 생각해 보냐? 내 인생의 문제의 양과 질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네, PPL 아닙니다. 네.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다양한 역할과 어떤 책임을 맡게 되면서 문제의 양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어릴 때는 숙제만 잘해가도 학교생활 잘한다고 한다면 직장생활은 나에게 주어진 일만 잘한다고 직장생활 잘합니까? 그러지 않죠. 네, 능동적으로 뭔가 또 상사의 재미없는 개그에 웃어줄 줄도 아는, 미소 지을 줄 아는 부분들의 문제들이 나에게 이제 오게 되죠. 그만큼 계속 증가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역할과 또 책임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문제의 양은 이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의 질은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문제의 양과 상관없이 항상 심각하고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우리 둘째가 지금 4살인데요. 4살인데 정말 별거 아닌 거에 막 울어요. 그 당시 문제의 양의 질은 심각한 거죠. 네. 오늘도 보니까 짜장라면 먹고 싶다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내가 저걸 먹어야 된다라는 그 문제, 숙제가 주어진 이상 난 저걸 완수해야 돼 라는 부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 아이에게는. 어른이 볼 때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청소년기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성 문제로 또 교회 안에 어떤 문화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것도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회 참여하는 거, 자율학습 가는 거, 진로를 앞두고 있는 거, 취업을 앞두고 있는 거 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이가 40이 돼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수능 한두 문제 더 맞고 덜 맞고 엄청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직업을 갖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질적인 부분은. 그래서 인류의 첫 번째 문제가 뭘까라고 이제 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문제가 장명이었더라고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 동물들의 이름을 이제 지어보는 거죠.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이 상담가의 관점에서 이제 좀 바라보는 측면입니다. 아담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봤더니 첫 번째는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중에 뭐냐? 이게 별표가 뭡니까? 별표가 뭘까요?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 상담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봤더니 아담이 어떠한 일들을 해가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쉽게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에요. 우리는 쉽게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야,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그 문제가 굉장히 작은 문제인 것처럼 쉽게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류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슬라이드가 바뀐 것 같은데, 예.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인류의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의 문제였죠. 그 범죄의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 다 보고 오셨죠? 네. 스스로 해결하거나, 하와와 가족 간에 해결하려고 하거나, 마지막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일을 모르셨을까요? 그가 얘기하는 대화의 내용의 의미와 뜻, 그러니까 숨기려고 했던 거 몰랐을까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상담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거. 네, 저도 계속 하고 있지만 전문가로서 한다고 하지만 특히 가족 간에 우리 딸한테도 지금 최대한 상담가로서 접근할 때가 있거든요. 끝까지 말 들어주기 어려워요. 9살짜리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좀만 들어도 뭔 말인 줄 우리는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고 끝까지 들어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담의 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건 상담가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랍죠. 네,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았어요. 우린 지적하고 싶잖아요. 야, 너 그거 잘못했어.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담가로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죄는 다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다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은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먼저 지적하게 되면 죄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다룬다는 건 사실은 회개하는 거잖아요.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단절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특징을 가지고 성경에 찾을 수 있는 상담의 사례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잘 읽어보세요. 굉장히 배울 부분들이 많습니다. 3장과 4장을 보니까 상담가의 관점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라고 봤더니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정보력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보력의 차이. 이 정보력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정보력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정보력은 애굽에 대한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모세는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하는 데에선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상담가로서 볼 때 교사가 이 아이에 대한 정보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누군가를 상담한다고 한들 그 아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면서 보고 지금 중학교 와서도 이 아이들이 어떤지 보고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육부를 맡고 있는데 교육부 안에서 이 아이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청년까지 자라는 모습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한부모인지 조성가정인지 초등학교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모님은 어떤지라는 부분에 대한 정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상담할 때 실수하지 않고 적절한 해결책들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가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정보력을 얼마나 아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진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특성화고인지 인문계인지 알아야 되고 특성화고 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중3 때 왜 여기 결정했지? 인문계는 왜 결정했지? 이거에 따라서 상담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또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는 관계 설정이 명확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신을 벗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관계 설정이 명확해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사와 학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계 설정이 명확하게, 좀 더 나아가서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사다. 신뢰관계가 형성된 관계 가운데 설정이 명확해야 상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쭉 보다 보면 시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고, 모세는 과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줄까요?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과거 아니면 가정, 어떤 문제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문제점을 막 찾아요. 아니, 누가 내 말을 믿겠냐? 내 능력을 누가 믿겠냐?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되냐? 문제점을 막 찾는데 하나님은 해결책을 찾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상담가로서, 교사로서 가져야 될 자세겠죠. 우리는 자꾸 문제점에 같이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문제점에 집중하지만 해결책을 갖고자 하는 상담가는 해결에 집중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상담의 성공적인 요소가 뭔가 봤더니 보니까 다윗과 나단 선지자 2주차 때 저희가 다룰 건데, 죄 중심에서의 상담에서는 죄를 먼저 지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죄는 충분히 다뤄줘야 될 거고 다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이걸 지적하면 상담을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3주차 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화할 거냐, 7대3의 법칙, 질문의 법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도록, 그러면서 중요한 핵심은 정말 궁금한 건 해결이 돼야 돼요. 납득이 가는 해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해는 안 될 수 있어요. 아하, 이렇게까지 안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납득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4주차 때는 모세와 이드로,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이드로 장인이 해결책을 제안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법 제시하는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결책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 제시에 대한 상담을 가져갈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적인 고민이 뭔지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고민하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고 적절한 해답을 찾아주는 연습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주차 때는 문제 해결, 3주차 때는 의문 해결, 4주차 때는 방법 제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상담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자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상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 상담의 기술에 대한 이 4가지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다루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제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린로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 교사대학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하나 다뤄드릴 거예요. 차시별로 다뤄드릴 건데, 왜 이게 중요한지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바로 들을 귀잖아요. 얼마나 잘 들어주냐. 상담가라면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하면 대화를 잘 안 해요. 에이, 뭐 별일도 아니고 뭐 큰일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야, 그거 뭐 쓸데없는 생각이네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야, 그럴 시간 차라리 공부나 해라, 야, 말씀을 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야, 네가 자꾸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야,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어려워졌어, 뭐 더 그랬어, 막 이런 부분도 문제를 이야기하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섣부른 해결책 제시, 이런 부분들, 문제를 축소하거나 비난하거나 화내거나 섣부른 충고를 하거나 섣부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담을 더 이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게 좋냐? 저도 이런 표현들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 어떤 표현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에이, 톤을 내려야 돼요. 야,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서울 사람처럼 뭔가 굉장히 표준어스럽게 해줘야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 진짜 힘들었겠다. 아, 선생님이 그런 걸 잘 몰라봐줘서 미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는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의 상황을 듣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이걸 해주는 것이 굉장히 상담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되고요.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진짜 걱정하고 있었어. 어떤 상태 메시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걱정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의 문을 더 열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휴,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힘든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근데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원동력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아이한테 야, 선생님이랑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학생회 안 나올 것 같은데 학생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된다면 뭐 나왔다면 그런 문제 가운데 나왔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라면 진짜 학생회도 빠지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내서 나오게 됐니? 아니면 학생이 어떻게 안 빠지고 잘 나올 수 있었니? 그 힘의 원동력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원동력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공감에 대한 표현, 상황에 대한 수용, 상담자, 내담자 상황을 또 들어가서 내가 그 역할을 대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가치관을 알아보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갈 때 점점점 아이들을 우리가 더 잘 상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녹화를 한 32분 정도 했어요. 좀 빨리 했습니다. 혹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 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셔도 좋고 카카오톡으로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궁금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담, 교회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담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